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키 193cm, 몸무게 90kg의 건장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건강 잡지인 맨즈 헬스의 편집장입니다.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며 술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뇨병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뚱뚱하고 운동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만 대사증후군이나 당뇨에 걸린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슈거네이션의 저자 제프 오코넬의 사례는 우리의 그 믿음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겉보기엔 완벽한 건강체였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말랐으니까, 나는 밥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경고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프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지만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제프의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프는 자신이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혈관 속을 흐르는 유전자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현대의 식습관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비극이죠. 자, 범인을 지목할 시간입니다. 제프를 병들게 한 것은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통곡물 빵, 시리얼, 과일 주스, 그리고 저지방 요구르트, 바로 탄수화물과 숨겨진 설탕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방을 줄여야 건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뺀 자리를 무엇이 채웠을까요? 식품회사들은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설탕물에 절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췌장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마다 혈당이 치솟고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처음에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달콤한 커피까지 마시는 일상이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은 더 이상 인슐린의 노크를 듣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액 속에 갈 곳 잃은 당분이 독소처럼 떠돌아다니며 혈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프가 병원에서 들은 조언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표준 지침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살을 더 빼라고 말하며 지방 섭취를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탄수화물을 처리하지 못해 고장난 몸에 더 많은 탄수화물을 넣으라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최신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제프는 결단합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내 다리를 지키겠다.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극단적일 정도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빵, 파스타, 감자, 심지어 달콤한 과일까지만 해도 그의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질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잎채소로 채웠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연료를 바꾸는 엔진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설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자 처음 며칠간은 무기력증과 두통,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마약을 끊는 것과 같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동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긴 시간 달리기보다는 짧고 강렬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혈당을 빨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운동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긴 시간 달리기보다는 짧고 강렬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혈당을 빨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마다 찾아오던 나른함, 식곤증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숫자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없이 오직 식단과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유전자는 총을 장전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요. 지금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주는 약만 믿고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 몸의 주치의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성분표를 읽으세요. 무지방, 저지방이라는 글자에 속지 마세요. 뒤를 돌려 탄수화물과 당뇨 함량을 확인하세요. 알 수 없는 화학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은 여러분의 췌장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진짜 음식은 성분표가 필요 없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계란, 원재료 그 자체를 드세요. 둘째, 근육을 만드세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소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잉여 혈당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줍니다. 걷기도 좋지만 조금 더 숨이 차고 근육이 뻐근해지는 저항성 운동을 시작하세요.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성분입니다. 슈거네이션, 설탕의 제국에서 탈출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 오코넬이 해냈듯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한 끼가,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설탕과의 이별을 선언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식단 변화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